그 보이스피싱 1세대로 불리는 이제 김미영 팀장 박 씨가 전직 경찰이었거든요. 경찰을 그만둔 이유가 뭐냐. 그 지역 경찰이 그 지역을 탐문을 돌다가 박 씨의 이제 아이디를 체크를 한 거예요. 줄 수 없다 라고 하고 꺼낸 거는 돈이었대요. 한국 라면 박스 하나를 해서 거기다 돈을 넣어서. 놀라웠던 얘기를 들은 게 교도소 사동이 있고 그 옆에다가 집을 짓고 있었대요, 박 씨가. 교도소 내에? 교도소 안에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 (1405회) 제작한 위상현 PD라고 하고요.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수백 명을 이끈 그 보이스피싱 1세대로 불리는 이제 김미영 팀장 박 씨가 본거를 안 되고 거의 한 10여 년 넘게 도주를 한 건데. Ang Koreanong pugante na leader umano ng isang phishing syndicate. 그 조직 총책 박모 씨가 수감돼 있던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5월 달에 탈옥을 하게 된 거예요. 김미영 팀장의 흔적을 찾아보자. 그리고 김미영 팀장이 왜 탈옥을 했는가. 김미영 팀장은 어디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태안저수자 아내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강주천 그를 취재하면서부터인데 강주천이 아내를 죽이고 필리핀으로 넘어갔고 이제 붙잡히게 됐거든요. 그 필리핀의 비쿠탄이라는 외국인 수용소에 들어가 있었고 그 외국인 수용소에서 탈옥을 했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탈옥을 했다가 붙잡히게 됐는데 그때 강주천이 1kg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이 마약하고는 크게 연관고리가 없던 강주천에게 누가 1kg나 되는 마약을 주었는가. 저희 방송 후에 그 마약의 주인을 알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마약의 주인이 당시 비쿠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마약 유통을 하고 있었던 그 송 씨였어요. 그때 그 송 씨를 취재하던 와중에 들은 얘기가 송 씨가 가까이 모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듣기로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불법 범죄 수익을 벌고 마약 왕이라고 암암리에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를 모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아마 피디님도 알고 계실 건데 김미영 팀장이다. 정확히 하진 않으나 어쨌든 이제 뭔가 탈옥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을 둘이 같이 구상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제보 내용을 듣게 됐어요. 실제로 김미영 팀장이라고 불리는 박 씨와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송 씨가 함께 탈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인 탈옥을 했다면 어떠한 목표가 있었을 것이고 그 목표는 결국에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은 한국의 피해자들로부터 나오는 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제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몇 달간 취재를 해서 지난주에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미영 팀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보이스피싱 1세대라고 이제 불리는 김미영 팀장이라는 조직의 총책인 박 씨는 전직 경찰이었거든요. 그 경찰에서 맡은 업무는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던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사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경찰을 그만둔 이유가 뭐냐. 성매매업자에게 뒷돈을 받아서였어요. 2008년에 해임을 당했고 거의 직후에 조직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범죄 실행을 했던 거고요. 당시 보이스피싱은 그렇게까지 고도화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어눌한 말투로 뭔가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그런 식의 보이스피싱이 주였는데 그런 이제 어눌한 말투가 아닌 한국인들을 데려가서 내가 고객님이랑 한두 번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의심을 받으면서 설명해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고객님한테 수수료를 달라거나 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러면 잘려요. 정말 금융기관 직원이나 은행 직원처럼 전문적인 지식과 말투로 대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게 이제 전직 경찰 박 씨였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지고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대포 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대포폰은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지, 그리고 국내에 경찰들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없는지 이런 정보들을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것만 2만 명이거든요. 실제로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고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400억인데 실제로는 뭐 수천억을 상회할 것이라는 이제 예상들을
전문가분들께서는 하고 계세요. 근데 그 김미영 팀장 조직이 검거가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총책임 박 씨가 검거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김미영 팀장 조직의 1인자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박 씨이고 2인자가 이제 김모 씨가 있었거든요. 이제 2인자부터 꽤 많은 팀장급들이 검거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박 씨가 검거를 안 되고 거의 한 10여 년 넘게 도주를 한 건데 필리핀에서요. 저희가 그 2인자 이하의 가장 그 측근들에게 취재를 했거든요. 방송에 다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그들한테 들은 얘기는 박 씨가 중국 공안들과 굉장히 잘 지내고 이 중국 공안들에게도 꽤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공안들이 이 조직 사무실을 덮칠 거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경찰이 어떤 시점에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도주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도주 후에 필리핀에서 이렇게 한인 식당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했잖아요. 네.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검거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처음에 국내에 보도가 됐을 때 그 한인마트에 숨어 있다가 잡혔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가 취재를 해보니까 숨어있다 붙잡힌 게 아니라 거기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민들과 잘 어울렸고 좋은 사람이랑 평을 받았고 방송에도 잠깐 나갔지만 김태우라는 가명을 사용을 했거든요. 인터폴 적색 수배가 걸려있는 상태긴 했지만 뭐 신원이 공개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김태우라고 소개하는 박 씨가 김미영 팀장 조직의 총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검거가 된 비하인드가 어떻게 되냐면 한 명이 박 씨가 한국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모습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보통 이제 거기 있는 한인들이 뭐 추석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국을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박 씨는 한 번도 한국을 몇 년간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누군가가 근처 지역 경찰과 얘기를 할 때 그 사실을 얘기를 하셨고 그 지역 경찰이 그 지역을 탐문을 돌다가 박 씨의 이제 그 아이디를 체크를 한 거예요. 불신 검문 형태로요. 박 씨가 처음에 거절을 했대요. 줄 수 없다 라고 하고 꺼낸 거는 돈이었대요. 한국 라면이 필리핀에서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한국 라면 박스 하나를 해서 거기다 돈을 넣어서 이거 좀 드셔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 대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라면과 돈을 주는 이 형태가 지금까지 박 씨가 검거되지 않았던 이유와 연관되는 것 같기도 해요. 다행히도 그 경찰이 그런 거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이디를 내놓아라 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하셨대요. 계속 요청을 하자 결국에는 박 씨가 아이디를 들고 왔는데 여권이었대요. 김태우라고 써있는 여권. 근데 경찰이 현장에서 조회해보니까 그게 위조 여권이었던 거예요. 조회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 정보가 필리핀의 정보기관 쪽으로 들어갔고 이 정보기관에서 한국의 수사기관 정보기관에 이 정보를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첩보가 들어가서 한국 코리안 데스크가 검거를 하게 됐던 거고요. 어쨌든 결국 검거가 됐잖아요. 근데 네. 이제 탈옥을 했는데 이 탈옥은 어떻게 한 걸까요? 박 씨가 처음에 비쿠탄으로 이제 이송이 됐잖아요. 21년도에 검거가 된 후에 2년이 넘는 시간을 비쿠탄에서 지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감을 가게 된 거예요. 2023년도 10월경이었어요. 이감을 갔던 이유는 마닐라가 아니라 나가시티라는 그 다른 지역에 누군가가 고소된 사건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닐라에 있는 비쿠탄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가시티에 감옥으로 이감을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7개월 정도 뒤에 탈옥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그 탈옥을 할 때 혼자가 아니라 마약왕으로 불렸던 송 씨와 같이 탈옥을 하게 됐던 거고요. 결국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야간에 이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타 탈옥을 했다는 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감옥에 그 우측편으로 돌아가 보니 거기에 날카로운 그 어떤 기구로 정확히 잘린 듯한 철조망이 있었고 그 틈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방송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그 주변 주민들은 그 사실을 믿질 않았어요. 왜요? 빅맨이라고 불렸던 거대한 김미영 팀장이 그 틈으로 탈옥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암암리에 돈을 주고 탈옥까지 성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나라 사람들은 암암리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해서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방송에 보면 그 슈퍼 목격자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Dalawa po sila. Sumakay po sila dyan ng motor. Sila po yung nag-drive? Hindi. Isang driver, dalawang sumakay. 만약에 돈을 받고 탈옥을 시켜줬다라고 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미리 만들어 놓기 위해서 목격자까지 매수를 시켜 놓는다고 해요. 간수들이.
그렇게 해야 본인들의 책임 소재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CCTV나 어떤 그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던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럼 그 둘이 탈옥한 이유가 어떤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라고 봐도 될까요?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두 명이서 같이 큰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탈옥을 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법원에 가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담당 판사님께서 굉장히 좀 깐깐한 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불안함을 느낀 박 씨가 탈옥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먹었고 송 씨를 설득해서 같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탈옥을 할 때 조력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조력자가 있었나요? 현재 그 이민청 FSU 수사 책임자께서 추정하고 있는 거는 그 조력자가 박 씨의 아내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오토바이를 준비하는 일부터 그리고 현재 도피까지 개입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 씨가 탈옥한 이후로 제이도 연락이 끊겼고 주변 사람들한테요. 탈옥을 하고 난 후에 제작진이 추적에 나섰잖아요. 제 친구잖아요. 네. 지금 Pumunta yung nanay ni Sir kila. Tinatawag ko siyang mama. Hindi ko alam magkasama ko. Isama sila may email. 친척으로부터 이제 그 A 호텔에 대한 정보를 얻었잖아요. 그 수사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어쨌든 도피 초반에는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강주천 같은 경우도 수천 세대가 있는 레지던스에서 붙잡혔거든요. 이 A 호텔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이 호텔인데 사실은 짓자마자 모든 객실을 분양을 했어요. 아파트처럼요. 그래서 이 수천 세대가 전부 다 에어비앤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Seen this Korean guy? I didn't see him. I don't No. 뒤에는 쪽지. 가장 안쪽이네. 아, 여기 있어. 주인도 이 사람들의 얼굴이나 뭐 직접 신원을 확인하는 것 정확히 확인하기 필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김명 팀장 박 씨나 박 씨 아내 제이일 것이다라고 추정하지는 못하시는 상태였어요. 처음에 A 호텔을 가보고 느꼈던 거는 아, 여기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적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긴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이 필리핀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페이스북 메신저를 거의 국민 메신저처럼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그 제이가 활용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그다음에 제이의 차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페이스북을 찾았어요. 저희가 제이의 행방을 아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면 위험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이와 얼마나 친한지 또는 연락하고 있는지 또는 같이 있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메시지를 섣불리 쉽게 보낼 수가 없었는데 제이의 친구 리스트 중에 유일한 한국인이 계셨어요. 그분의 프로필을 보는데 SBS에서 근무라고 써져 있으신 거예요. 에? 놀라서 프로필 사진을 열어봤는데 저랑 그 사진을 옆에서 같이 보던 그 조연출인 박유정 PD가 저희 회사에서 경비 업무를 보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얼굴을 보니까 많이 봤던 얼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연락을 드렸죠. 이분이랑 어떻게 친구가 되신 거냐라고 했는데 소시적에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이 카드게임 사업에 약간 그 한국인 관리자 실장 역할을 하러 가셨던 거예요. 필리핀 현지인 딜러 중에 한 명이 제이였어요. 제이와 같은 동네에 살았고 친했지만 지금은 연락을 안 할 만한 사람들을 SBS에서 경비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께서 골라주셨어요. 몇 명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접근을 했고
이제 그 친척이라는 분도 만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고 나서 그 이제 직원분께서 저희 취재를 도와주시느라고 이제 제이한테 잘 지내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장은 아직까지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 추적당할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박 씨의 정체를 모르고 친하게 지내셨던 교민분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취재를 하다가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좀 놀라웠던 얘기를 들은 게 이분이 탈옥 전에 면회를 가셨대요. 교도소 사동이 있고 그 옆에다가 집을 짓고 있었대요, 박 씨가. 그 교도소 내에? 교도소 안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일반 사동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부엌과 침실과 에어컨이 있는 집을 짓고 있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랬더니 필리핀에서는 가능하다. 돈만 주면. 그 A씨께서 면회를 갔다가 이제 나오시잖아요. 나오셔서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A씨의 아주 친하셨던 분이 필리핀에서 정말 고위급 관료가 있으시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도지사 이상급이 되는 그런 관료신데 그 관료분이 연락이 오셔서 박 씨 면회 갔지? 라고 물어봤대요. 30분도 안 돼서요, 나온 지. 와, 말을 안 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그랬어 라고 하니까 엮여봤자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이제 고위급 관료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그 사람 돈 다 뺏을 때까지 필리핀에서 안 내보낼 거야. 숨겨놓은 돈이 많아 라고 하셨대요. 저희가 그 정치인이 누군지 알거든요.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레터를 보냈는데 답장은 없으셨고요. 송 씨도 돈이 많지만 박 씨도 필리핀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로 해석되는 좀 지점이 있었거든요. 자금들을 여기저기 분산시켜놨을 가능성을 수사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도 하고요.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만큼 피해자가 비난받는 사건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경찰에 나는 보이스피싱 그 피해를 받습니다라고 이제 피해자분들이 와서 신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동반자나 이제 보호자랑 이제 같이 오시는 두세 분 정도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이스피싱 수사 담당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셔서 비난을 하신다는 거예요.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데 옆에서 저 바보도 아니고 이런 걸 왜 당하느냐. 내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에 더해서 주변 사람들조차 나를 비난한다는 그 아주 어려운 시간을 혼자 감내해야 되는 게 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들이거든요.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들이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법원의 판사님도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 수법이 고도화돼 있고 이 고도화가 된 시작점에 김미영 팀장 박 씨가 있는 거예요. 이동식의 도피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국인들 사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금 10년의 도주 패턴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 사이에 숨어서 또 다른 가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피해를 끼친 이 박 씨의 얼굴을 공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공개한 박 씨의 최근 얼굴을 보시고 그 박 씨와 닮은 사람이 있다면 제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수사기관에 전달을 해서 검거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52살의 김미영 팀장 박 씨의 소재를 쳤습니다. 180cm가 넘는 큰 키에 큰 체격으로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빅맨으로 불렸던 박 씨는 필리핀 아내의 조력을 받으며 도주 중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 씨 혹은 그의 필리핀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을 목격하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